최근 과학계에 대형 사건으로 불릴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자원은 고갈되고 또 그만큼 탄소 배출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그래서 이를 대체할 이른바 꿈의 에너지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가 오늘 설명하려는 게 핵융합 발전이란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핵이란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이 원자력 발전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같은 물리학을 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기술입니다. 네. 융합이라는 말처럼 원자의 핵과 원자의 핵을 부딪혀서 또 다른 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이용하자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네. 태양이 왜 빛을 내고 뜨거운가? 지금 보시는 게 태양을 특수 렌즈로 찍은 것인데요. 네. 이 원자들이 서로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빛과 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융합 발전을 인공태양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인공태양 이게 이제 그동안은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면은 지상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태양처럼 초고압, 초고온이 필요합니다. 이 온도가 수억 도에 이르거나 아니면 기압이 수백억 기압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상에 그런 초고온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이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까지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분야인데 왜 이 핵융합 발전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원자력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우라늄 같은 방사능 물질도 필요하고요. 네. 또 발전하고 나면은 폐기물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핵융합 발전의 원료는 지구상에 무척 풍부하고요. 골치 아픈 폐기물도 안 생깁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요.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발표였잖아요. 네. 이 핵융합 발전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일단 중요한 진전은 맞는데 네. 일부 실험실에서 진전했다는 것이고 네. 아직은 갈 길이 무척 먼 상황인데요. 이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원자끼리 융합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핵융합에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야 의미가 있겠죠. 에너지원으로서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점화라고 부르는데 이번에 성공한 게 이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온 에너지가 많은 이 점화 상태를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진전이 있었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쓰이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겠네요. 네, 적어도 수십 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번에 점화라는 초보적인 단계를 만든 것인지 실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미국의 로렌스 리버머 국립연구소입니다. 네. 이 핵융합을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레이저 광선이 한 곳에 모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192개의 레이저 광선을 이 쌀알 만한 크기 작은 금속 캡슐에 발사를 합니다. 그럼 이 캡슐에서 핵융합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성공한 것은 단 한 번, 이 한 개의 캡슐에서 성공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상업적인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려면 이런 핵융합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하고요. 여기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까지 돌려야 발전이 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Things you have to be able to produce many fusion ignition events per minute, and you have to have a robust system of drivers to enable that. So, probably decades. 네, 지금 이제 소장도에겐 수십 년, 그러니까 네. 뭔가 당장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십 년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네. 반면에 이번에 발표를 맡은 이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업용 핵융합 발전소를 10년 내에 짓겠다는 이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아주 희망적인 목표로 보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석유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태양광이나 풍력이 답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암담한 상황에서 핵융합이 한 가닥 희망은 준 셈인데요. 실제 상용화는 수십 년이 걸릴 거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앞서 박 기자가 이 분야에 여러 나라가 도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번에 소개했던 레이저 광선을 작은 캡슐에 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일부에서는 초대형 전자석을 이용한 이른바
토카막 핵융합로를 개발 중입니다. 네. 미국과 방식이 다른데 기존에는 우리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방식이나 우리 방식이나 최종 상용화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느 쪽이 과연 최종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금으로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그만하고 핵융합에 매달리자는 말은 아직은 지나치게 모험적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10년 뒤, 20년 뒤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핵융합 연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어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제 박대기 기자가 이제 경제뿐 아니라 이제 과학 분야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